되는데 너무 많아요. 애들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여기 나와요. 자, 우선 여기 파트를 들어갈 때 얘네들 이제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중복조합의 말 뜻은 되게 간단해. 그런데 얘네들 할 일은 중복조합이라는 이게 중복조합과 관련된 문제라는 걸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이 중복조합의 문제야. 이걸 판단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르륵 풀려. 근데 이게 중복조합의 문제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 그러면 문제를 못 풀어. 일단 두 가지를 할 건데 중복조합을 어떤 식의 기호로 표현하는지 이렇게 표현 방법을 알아야 되고 계산 방법이 있어. 계산 방법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거든. 외우면 돼. 물론 그것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90%니까 암기하고 가는 거야 그냥. 오케이? 자, 중복조합의 뜻은 조합이라는 게 택하는 거지. 중복은 중복을 허락하는 거야. 정의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 서로 다른. 항상 정의가 나오려면 서로 다른 게 있어야 돼. 같은 게 있을 때는 정의식을 쓰질 못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할 거야. 뽑았던 거 또 뽑을 수도 있어. R개를 뽑는, 선택하는 방법의 가지수를 우리는 중복조합이라고 하고 기호를 어떤 기호를 쓰냐면 앞에 N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H라는 기호를 써. 뒤에 뽑는 개수가 들어가.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중복조합의 기호는 H라는 기호를 쓴다고. 그러니까 앞에 들어가는 게 서로 다른 것, 서로 다른 게 들어간 거고 뒤에 들어가는 거는 그 중에 뽑는 개수가 들어가는 거야. 일단 기호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야. 숫자가 이렇게 3개가 있어. 이 3개의 숫자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5개의 숫자를 뽑는 방법의 가지수. 다시 서로 다른 게 몇 개야? 3개지. 거기서 중복을 허락할 거야. 5개를 뽑는 방법의 가지수. 기호로 표현할 줄 알아. 뭐라고 써야 돼? 3H5라고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들어가는 건 여기 들어가 있는 서로 다른 거의 개수가 들어가는 총 개수. 혹은 뽑는 개수가 들어가는 서로 다른 3개 중에 5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방법. 따라서 중복조합은 중복 순열에서 비슷하게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를 비교했을 때 뒤에 게 앞에 거보다 크거나 같아도 가능이야. 그러니까 N과 R 사이의 대소관계가 뒤에 게 더 커도 돼. 같아도 되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를 풀 때 얘는 대놓고 준 거잖아.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5개 뽑으세요. 그러면 그 중복조합이라는 거 문제 대놓고 준 거지.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어떤 문제를 읽어봤을 때 이게 중복조합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판단을 하셔야 돼. 만약에 판단이 됐어. 그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썼지. 그럼 계산 방법은 이렇게 들어가. 우리는 컨비네이션의 계산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컨비네이션으로 바뀌거든. 근데 어떻게 바뀌냐?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를 더해. 그 다음에 무조건 하나를 빼. 앞에 쓰는 숫자는 여기 2개 더한 거에 하나를 뺀 게 앞에 들어가는 거고 뒤에 쓰는 숫자는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게 계산법이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H라는 기호를 쓰기만 했다면 자연스럽게는 이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 중복조합은. 그러니까 일단은 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게 간단하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3H5를 구해서 연습 좀 할게.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뀌어? 2개를 더해. 8이지. 하나 빼. 7. C5. 이렇게 계산해. 그럼 또 7개에서 5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가지수는 7개 중에서 남는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가지수.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지금부터 저게 왜 저답으로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할 거야. 선생님 지금 설명하는 문장을 머릿속에 그냥 외워. 문장을 쉬운 걸로 해볼게. 같은 종류의 공이 3개가 있어. 이 3개를 2개의 주머니 A, B 서로 다른 주머니야. 바구니에 담는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세요. 오케이.
빈 바구니가 존재해도 돼요. 빈 바구니 존재 가능. 자, 이런 문장을 갖다. 저게 중복조합의 문제야. 일단은 멘트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같은 놈들이 있어야 돼요. 같은 놈들. 구별이 안 되는 놈들을 구별이 가능한 곳에다가 담는 방법에 가지고 쓸 거하는 거야. 내가 숫자를 작게 잡았기 때문에 저건 니네들이 계산할 수 있다고. 한번 계산해볼게. 주머니에 A, B가 있는데 같은 종류의 공 3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잖아. 이 3개를 2개의 주머니에 나눠 담는 방법에 가지고 쓸 구하겠다고. 그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는 구분이 안 되니까 여기다가 담는 방법에 가지고는 공을 몇 개 집어넣는지 개수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그럼 예를 들어서 A에다가 공 3개를 집어넣고 여기는 하나도 집어넣지 않는 케이스 한 가지. 여기다가 줄여서 이게 2개 집어넣고 여기 하나 집어넣는 케이스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집어넣고 여기 2개 집어넣는 케이스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넣고 여기 3개 집어넣는.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가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지. 앞으로 이런 계산을 이따구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근데 숫자를 선생님이 작게 잡았기 때문에 얘네들 이해하기 편하게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바라볼 수 있냐면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지금 내가 한 거는 바구니를 두고 거기다 공을 때려 넣은 거란 말이야. 근데 공의 개수가 1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해봐. 10개의 공을 2개의 바구니에 담겠어요. 10개 빵개, 9개 한 개, 뭐 8개 2개. 이 짓을 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봐. A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공의 개수를 내가 X개라고 잡고 B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공의 개수를 Y개라고 하면 결국 A와 B의 공을 담는 방법의 가치수를 구하라는 건 X 더하기 Y 이 값이 얼마 되도록 하는 다시 공이 지금 몇 개 있어? 3개. A 주머니에 담는 공의 개수는 X개, B 주머니에 담는 공의 개수는 Y개. 그러나 X와 Y를 더해서 얼마 돼야 돼? 3. 이 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는 거야. 해집합. 해. 문자가 몇 개 있어? 2개. 2개 있지. 식이 하나 있지. 그 저런 방정식을 뭐라고 그래? 1차 방정식. 뭐? 용어는 몰라도 되는데 자꾸 나올 거니까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그래. 용어를 좀 잘 기억해야 돼. 얘에다가 이 2개의 방울이에 담는 방법의 가치수를 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부정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는데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이것 자체를 만족하는 x, y는 무수히 많아. 정할 수 없다 부정방정식이야. 다만 이때 x, y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있지. x와 y는 반드시 어때야 돼? 범위가 0 이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이런 제한이 있다면 이 제한 내에서 이 부정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집합을 구하는 건 몇 개 안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가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x, y가 음수는 가질 수 없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 이 부정방정식의 해집합의 개수를 구하는데 그 말은 이 방정식의 음이 아닌 정수해 x, y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들이 앞으로 쓰게 되는 용어 중에 많이 나오는 용어가 이런 용어가 나올 거야. 음아닌 정수해. 음아닌 정수해라는 건 0 포함해서 양수 쪽. 양의 정수.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연결시켜. 다시 간다. 중복조합과 관련된 문제의 기본 패턴은 이거야. 한국말로 표현하면 같은 게 존재해야 돼. 다른 게 존재해야 돼. 같은 놈을 서로 다른 놈에 담는 방법에 가지고 쓸 구하라.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냐면 A라는 바구니와 B라는 바구니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의 개수를 내가 X, Y라고 전행했을 때 얘네 2개의 합이 3 되도록 하는 음아닌 정수의 음아닌 정수의를 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여기에 니네들이 이딴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요걸 이제 지금부터 요렇게 계산할 거라고. 아까는 2개의 바구니에다 공을 넣었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 A, B 바구니를 선택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봐. 2개의 바구니를 내가 선택을 하는데 몇 번 선택할 거냐면 3번 선택할 거야. 그럼 상상해봐.
A, B 두 개의 바구니를 중복을 허락해서 내가 3번 선택을 하면 A라는 바구니를 3번 선택할 수도 있고 A라는 바구니 2번 선택하고 B라는 바구니 1번 선택할 수도 있고 A라는 바구니 하나에 B 2번 선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는 선택하지 않고 B 3번을 선택할 수도 있지. 그러면 한 가지 합쳐서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 느낌이니까? 그러면 내가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 서로 다른 문자가 2개인데 그 2개의 문자를 몇 번 선택하는 거야? 3번 선택하는 거야. 중복으로 허락해서.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들어가지. 2, H, 3. 여기까지 연결이 되냐? 이걸 이해해야 된다. 얘네가 여기까지만 써놓으면 그 다음 계산은 자동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그거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야. 왜 해봐야 애들도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라고. 그러면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다면 얘는 조합으로 바꿔야 되니까 불러봐. 4C3 다시 바꿔봐. 4C 이런 식으로 들어가.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자 그럼 봐봐. 이런 부정방정식이 있어. 이 부정방정식을 만족하는 x, y, z의 아닌 정수해서 내가 구하고 싶어. 정수의 개수. 그러면 이건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이렇게 주면 공이 몇 개가 있어? 5개가 있어. 5개의 공을 서로 같은 5개의 공을 서로 다른 바구니 3개에다가 담는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라는 말과 일치하는 거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말로 줄 수도 있으니까. 2가지를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내가 바구니에다가 공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이 바구니 3개, 서로 다른 3개의 바구니를 중복을 허락해서 몇 번? 5번 선택하는 방법에 가지고 구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야. 이 식을 어떻게 써야 돼? 3, H, 5라고 쓰시면 된다고. 계산은 어떻게 돼? 2개 더해서 하나 빼면 7C5 다시 또 7C2 76에 42, 2로 나누면 21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세요. 계산은 이거야.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쳐봐. 자, 여기를 바꿔볼게. 짠. 자, 이게 그냥 부정방정식이야. 얘를 만족하는 x, y, z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할 건데 x, y, z가 가질 수 있는 게 자연수야. 응? 이때는 어떻게 바뀌는가? 중복조합을 쓰려면 이 중복조합의 기호를 쓰려면 기본 컨셉이 아닌 정수해를 갖는 그런 경우에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거야. 왜? 0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데 자연수라고 제한을 두면 여기 0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1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2가지 풀이를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이때는 x 값이나 y 값이나 전부 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라. 이렇게 차인수가 돼야 되니까 최소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할 건데 얘를 0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로 바꿀 거야. 그래야 중복조합이라는 기호를 쓸 수 있단 말이야. 이 좌변으로 당겨버리면 x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고 y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고 z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x 빼기 1, y 빼기 1, z 빼기 1을 다른 문자로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야. large x, large y, large z. 그러면 원래 방정식이 small x, y, z로 표현되어 있잖아. 그럼 내가 large x, large y, large z로 바꾸려면 일단 이 각각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전환시켜야지. 그러면 좌변에 얼마를 뺀 거하고 똑같아. 3을 뺀 거하고 똑같지. 우변에도 3을 빼야지. 그래야 등식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런데 내가 이 각각의 문자들을 large x, large y, large z로 바꿔치기 한 거니까 이 세 수합이 얼마 되도록 해야 돼? 2가 돼야 돼. 그러면 이 말은 서로 다른 세 개의 바구니에다가 똑같은 종류의 공 몇 개? 2개를 담는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얘 세 개 중에 몇 번을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시면 돼요. 이해 가셔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봐봐.
얘는 합이 두 개니까 이 순서상 한번 구해보면 이게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인 경우도 있고 맞지?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인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니? 그러면 이 케이스를 우리는 뭐로 바라보냐면 라지 x가 0이라는 얘기는 x값이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1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갖는 해가 자연수부터 출발한다 가능하다고. 이 방정식에서의 얘 라지 x값은 0이지만 실제 x값으로 들어가 보면 x값이 1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일까? 얘 라지 z의 값이 만약에 1이다? 그럼 라지 z의 값이 1이라는 건 스몰 z 값이 원래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가?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 근데 좀 귀찮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풀 수 있냐면 이런 느낌으로 봐봐. 세수 합쳐서 5대요. 근데 적어도 얘는 하나는 가져야 돼. 그 얘기는 서로 같은 종류의 야구공 5개를 3개의 바구니에 담는데 하나씩은 미리 담아놓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하나씩 담아요. 하나씩 담아요. 공이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어. 이제 이 3개의 문자의 합이 2 되도록 하는 중복조합의 수를 구하면 돼요.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으로 하여 2개를 선택하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2가지 예를 들어줬어. 집에서 복습할 때 중복조합의 문제는 서로 같은 것을 서로 다른 곳에 담는 방법을 가졌어. 그거를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하면 부정방정식의 해집합을 구하는데 음아닌 정수해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중복조합에 해당하는 문제다. 근데 만약에 자연수라는 조건이 들어간다? 하나씩 미리 집어넣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가지? 니네 저기 써있는 거 봐봐. 그래서 선생님 지금까지 설명한 게 거기 보시면은요. example 하나 둘 보충까지 거기까지 설명한 거야.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거기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뭐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거기 마지막에 있는 example도 하나 볼게. 중복조합은 또 어떤 형태의 문제가 중복조합이냐면 이런 거. 아? 함수의 개수 구하는데 이런 거 있어.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할 건데 얘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문제야. 이게 뭐야? 1, 2, 3에 해당하는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있는 거지. 그럼 이 대소관계가 있는 거는 이 공역에 속하는 원소 5개 중에서 얘네 3개에 대응할 거 3개만 뽑으면 끝나지. 순서는 정해져 있단 말이야.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의 계산은 뽑기만 하면 된다고 했지. 근데 얘의 계산은 공역에 속하는 원소 5개 중에서 정역에 속하는 원소 3개에 대응시킬 3개의 원소만 뽑아버리면 돼. 그래서 내가 이게 뽑은 게 예를 들어서 4하고 6하고 8이 뽑혔다. 그러면 제일 작은 새끼가 제일 작은 거에 대응하고 그 다음 거에 대응하고 그 다음 거에 대응해야 되니까 대응되는 방식에는 변화가 없단 말이야. 한 가지밖에 없어. 뽑기만 하면 뽑은 숫자를 대응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야. 이렇게 들어간다. 이건 그냥 조합이야. 오케이? 대소관계가 있어? 같아도 돼. 오케이? 얘는 중복조합의 문제야.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같아도 돼. 같은 게 들어가도 돼. 이럴 때는 중복조합이야. 왜 그런지 봐. 이해를 하셔야 돼. 아까처럼 똑같이 풀 건데 F1, F2, F3에 대응할 수 있는 놈을 이 5개의 원소 중에서 뽑는 거야.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3개. 그럼 상상해봐. 내가 여기서 3개를 뽑았어. 아무거나 불러봐. 아무거나 불러. 어? 5, 6, 8 이렇게 뽑혔어. 그럼 이 경우는 F1과 F2와 F3이 다 다른 경우지. 그럼 대응하는 방식은 얘는 1로 가고 얘는 1로 가고 얘는 1로 가는 경우지. 근데 내가 이렇게도 뽑았어.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거잖아 이거. 내가 그냥 4만 몽창 뽑았어.
그러면 1도 4에 대응하고 2도 4에 대응하고 3도 4에 대응하는 거지. 그 경우 가능하잖아. 다 똑같은 경우니까. 이해가? 아, 내가 이렇게 뽑았어. 여기서 3개를 중복으로 허락해서 뽑았는데 4 하나 뽑고 5 하나 뽑고 5 하나 뽑았어. 이렇게 뽑을 수도 있지. 그러면 1은 누구한테 대응하는 거야? 4에 대응. 2하고 3은 똑같이 5에 대응하는 거지. 그러면 얘네 두 개는 대소관계가 있는 거고 얘네 두 개는 같은 경우지. 그 결국 중복조합의 형태로 풀면 된다는 게 이해가 가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함수값의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는 뽑기만 하면 돼요. 함수값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같아도 됩니다. 그럼 중복해서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 여기까지 가. 얘를 만족하는 A, B, C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 풀 수 있냐? A, B, C는 자연수인데 저런 관계를 만족하는 A, B, C의 순서쌍이겠어. 얘네가 가질 수 있는 숫자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가질 수 있어? 2부터 시작해서 9까지 가질 수 있지. 총 몇 개야? 1부터 9까지는 9개잖아. 1이 빠졌으니까 8개잖아. 그럼 8개 중에서 A, B, C에 대응할 수 있는 원소 몇 개, 숫자 몇 개를 선택하면 돼? 3개를 뽑으면 되지. 뽑기만 하면 되잖아. 이 숫자 중에서 내가 3개를 뽑았는데 예를 들어서 2, 3, 5를 뽑았다. 제일 작은 게 A가 2 되는 거고 B가 3 되는 거고 C가 5 되는 거야. 뽑기만 하면 돼. 이렇게 붙였어. 자, A, B, C가 순서가 정해져 있어? 같아도 돼. 근데 얘네가 가질 수 있는 숫자가 1부터 10까지야. 총 개수 몇 개 있어? 10개 중에서 A, B, C에 대응할 수 있는 10개의 숫자 중에서 선택하는 거야. A, B, C에 대응할 수 있는 숫자 3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한단 말이야. 같아도 된다는 얘기는 똑같은 숫자를 2개를 선택하면 얘하고 얘는 같은 경우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라고. 이때는 중복조합을 쓴 거야. 등호가 들어가 있을 때는. 근데 뽑아야 되는 숫자는 뭐냐면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숫자가 1부터 10까지인데 10개 중에서 뽑아야 되는 거야. 그게 A, B, C가 가질 수 있는 원소 숫자 3개를 뽑는 방법에 가질 수 있는데 이건 중복조합으로 푼다. 살짝 알겠어? 하나 더 볼게.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중복조합을 어떤 경우에 쓰는지에 대한 예시적인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집에서 거기를 통째로 안 돼요. 서로 같은 거를 서로 다른 바구니에 담는 방법이 가질 수 있어. 중복조합. 바구니를 선택하겠다. 부정방정식의 해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 그때 해집합의 그 해의 조건이 음아닌 정수예요. 부정방정식 푸는 지금 함수의 개수를 따지는데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는데 함수값이 같아도 돼요. 중복조합. 숫자를 선택하는데 그 숫자 사이에 대소관계가 있는데 같은 놈이 돼도 돼. 중복조합. 자, 봐. 유권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유권자가 뭐야? 투표권 갖고 있는 애들은 후보. 유권자가 5명 있어. 후보가 3명 나왔어. 그러면 이 후보가 득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가져 있어. 다시 후보가 득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가져 있어. 근데 어떤 투표를 할 거냐면 무기명 투표를 할 거야. 무기명 투표라는 건 이 5명한테 투표용지만 주는 거야. 기명 투표라는 건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놈이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나는 A야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얘가 후보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하면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얘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 만약에 얘를 선택했다면 이 후보 입장에서는 나를 선택한 애가 A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 A라는 놈이 2표를 받았어. 2표를 받았다고 쳤을 때 A로부터 받고 예를 들어서 B로부터 받았다고 쳐봐. 그러면 2표 받은 케이스가 A로부터 한 표, B로부터 한 표 받는 케이스와
A로부터 한 표 받고 C로부터 한 표를 받는 케이스는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다른 게 다른 경우지. 내가 똑같이 두 표지만 나는 A하고 B로부터 받았어요와 A하고 C로부터 받았어요는 다르잖아. 기명 투표일 때는 얘네를 서로 다른 걸로 봐. 근데 무기명 투표는 뭐냐면 투표 용지만 그냥 주는 거야. 얘네들한테 그냥 투표 용지를 이렇게 5개를 주는 거지. 지 이름이 안 적혀 있어. 근데 얘한테 예를 들어서 얘가 2표를 받았대. 후보자 A가. 그럼 이 2표는 얘한테서 왔는지 얘한테서 왔는지 얘한테서 왔는지 얘한테서 왔는지 얘한테서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없지. 그냥 2표가 되는 거야. 그걸 우리는 무기명 투표라고 해.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했을 때는 중복조합으로 푸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후보는 3명 있지. 그러면 후보 3명이 받을 수 있는 득표의 수를 내가 X, Y, Z라고 하면 득표의 수에 의해서는 결정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득표의 수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5가 되는 거라. 이 부정방 정식의 배집합을 구하는 게 무기명 투표에서의 투표수의 개수가 되는 거야. X가 0 가질 수 있냐? 가질 수 있냐? 가질 수 있지. 빵표. 솔직히 0을 갖는 건 빵표잖아. 그러니까 이 부정방 정식의 아닌 정수해를 구하는 정수해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불러봐. 식으로 3 H 바꿔봐. 70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가지? 이게 중복조합의 기본 그 컨셉이란 말이야. 조금만 더 보여줄게 이제. 자 거기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15페이지 이제 조금씩 이제 진화된 문제들을 볼 거야. 자 예제 12 느껴야 돼. 이게 중복조합이라는 문제라는 거 느껴야 되고 니네 수능에서 중복조합은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나와.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 중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중복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다루진 않지만 여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자 같은 종류의 종류가 같아 4병 같은 종류의 주수 4병이 있고 같은 종류의 생수가 2병이 있고 우유가 1병 있어. 1병이니까 뭐 같은 종류겠지 뭐. 얘를 3명한테 남김없이 나눠주고 싶어. A하고 B하고 C에다가 이거를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해볼게. 나눠야 될 종류가 3가지지. 순차적으로 하면 돼. 주스부터 시작해서 주스, 생수, 우유. 오케이? 그럼 주스부터 간다. 주스가 주스지. A, B, C에다 나눠주는 방법이라 주스는 주스가 4병, 똑같은 4병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선택해야 되는 사람은 3명이지. 그러면 A, B, C를 뽑으면 되잖아. 몇 번? 4번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번? 4번 선택하면 되지. 잘 안 되는 애들은 이렇게 하라고. A가 주스를 받을 수 있는 개수 X개, B가 받을 수 있는 개수를 Y개, C가 받을 수 있는 개수를 Z개라고 했을 때 부정방 정식을 만들어 그냥. 합쳐서 얼마 돼야 돼? 4가 돼야 되는데 얘를 만족하는 X, Y, Z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구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된다고. 그러면 X, Y, Z 3개의 문자가 합이 4 되려면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으로 허락하여 여기 뭐 4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지? 하나 있으면 다 된 거야. 자, 주스는 끝났어.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 생수 하셔야지. 생수 똑같아. 근데 X, Y, Z 이게 얼마 돼야 돼? 2 되는 거잖아. 불러봐. 3 중복 허락해서 2개 선택하는 방법이야. 우유는 몇 가지? 그게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고민을 안 해. 얘한테 주는 거, 얘한테 주는 거, 얘한테 주는 거 몇 가지? 3가지. 뭐 이걸 기호를 써? 저런 걸. 그럼 이제 이것도 일어나고 이것도 일어나고 이것도 일어나야 되지. 무슨 법칙을 써야 돼? 고배 법칙을 써야 되는 거야.
주스 나눠주고요. 생수 나눠주고요. 우유 나눠줄 거예요. 그 느낌이 오지? 아, 이 중복조합이라는 문제라는 게 느낌이 오지? 부정광정이 시원하듯이. 계산합니다. 불러봐. 6시4인데 바꾸면 6시. 얘는 4시 2. 곱하기 3. 얼마? 15. 얼마? 6. 이렇게 곱하면 얼마? 90. 우리 해서 90이잖아. 거기다가 3 곱하면 270. 이렇게 된다. 이해 가셨어요? 응. 잠깐만. 예제 10번. 4명의 학생은 있어. A, B, C, D. 같은 종류의 초콜릿 8개를. 자, 다시 한번 쓸게요. 같은 종류의 초콜릿 몇 개를? 8개. A, B, C. 세 사람한테 나눠줄 거야. D. 어? ABCD 네 사람. A, B, C, D. 이네 제발 봐봐. 내가 제일 무리하는 게 뭐냐? 오늘 수요일이지. 금요일에 내가 예를 들어 여기까지만 야 같은 종류의 초콜릿 8개가 있는데 A, B, C, D 4명한테 나눠줄 거야. 나눠주는 방법의 가치도 한번 구해봐. 라고 니네들한테 던져주면 니네들이 여기서 한 50%는 같은 종류의 초콜릿 8개요? 얘 8개 갖고 빵개 갖고 빵개 갖고 빵개 갖고 얘 7개 갖고 하나 갖고 빵개 갖고 빵개 이직거리 하는 새끼들이 분명히 생겨. 이직거리 하는 새끼들이 생긴다고.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 자연스러운 생각의 진행 방향이야 이게. 그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빨리 고쳐야 돼. 아 이렇게 노가다를 띄었을 때 너무 많으니까 계산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 이게 중복조합이라는 문제를 연관시켜서 풀이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연결시켜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가? 그러니까 금요일에 왔을 때 제발 이직거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 자, 같은 종류의 초콜릿 8개를 4사람한테 나누는 방법의 가치는 그냥 4H8이야. 근데 제한 조건이 들어갔어. 어떤 조건이 들어가냐면 A는 B보다 더 많은 초콜릿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제한 조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A가 B보다 더 많은 초콜릿을 받기 위한 방법의 가치를 구하는 거야. 그럼 잘 봐.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어? A를 기준으로 해보자. 그 케이스를 나눠야 돼. 첫 번째. A가 몇 개 받는 경우 할까? 8개. 8개? 얘가 8개 다 받는 경우. 작은 숫자, 작은 숫자부터 나누기만 할게. 얘가 하나를 받았어. 그럼 B는 몇 개 받아야 돼? 0개 받아야 돼. 그러면 C, D가 나머지를 다 가져가야 되지. 그럼 남은 초콜릿이 몇 개야? 7개를 두 사람한테 중복을 허용해서 나눠주면 되지. 네. 그럼 불러봐. E, H. H. 이렇게 하면 돼. 됐어? 네. 얘를 하나 키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자. 얘를 2개 갖는다고 쳐. 그럼 얘가 가질 수 있는 거는 하나. 한 개 가져도 되고, 한 개 가져도 되지. 네. 그럼 빵개 갖는 경우는 불러봐. 2개는 이미 줬잖아. 6개. 그럼 6개 남지. 네. 근데 4명을, 3명을, 2명을 선택해야 되니까 2H 6 이렇게 들어. 네. 여기까지는 3개는 쓴 거잖아. 네. 그럼 몇 개 남았어? EH. 5개 남았으니까 2H 5 이렇게 들어. 순차적으로 가지. 3이야. 빵 1, 2. 짠짠짠 쓸 수 있지. 네. 여기 얼마 될까? 2H 3개 썼으니까 5개 남지? 네. 2H 4개 썼으니까 4개 남지? 5개 썼으니까 2H 3개 남지? 4개 들어가요. 여기 몇 개 들어갔어? 여기까지 가면 7개 되는 거잖아. 벌써. 그지? 이렇게 웃으면 되지. 줄부터. 근데 지금은 굳이 0 안 해도 되잖아요. 어? 지금 굳이 0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0? 네. 왜? 적어도 한 개. 어? 적어도 한 개씩 받으라고 말해요. 뭐 있어? 조건이? 아이씨. 다시 바꿔. 야,
그러니까 이 경우가 졸라 많더라. 하나씩은 줘야 돼. 하나씩 주면 쟤네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있어. X, Y, Z. 예를 들어 W라고 하면 4개를 하나 썼으니까 여기 몇 개 남아? 이걸로 풀어야 돼. 훨씬 경우의 수가 적지. 이 상태로 풀어. 여기 1개, 1개일 때, 여기 2개, 1개일 때, 여기 3개, 1개, 2개일 때. 이렇게. 오케이? 2개는 안 들어가잖아. 최대가 4개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5가지 케이스만 풀면 된다. 오케이? 해봐. 어쩐지 숫자가 그렇게 크다.